자, 교재 77쪽에 용도지구 봅시다. 자, 용도지구의 의 봅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그 다음 줄치입니다. 용도적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줄치고, 용도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고, 자,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게 하여 역시 이것도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지정 변경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용도적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함으로써라는 말을 위에다 끌어다 쓰세요. 자, 보완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죠. 보완 기준. 강화 완화한 보완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봅시다.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 자, 첫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건축해 하는 제도를 용도지구다 이렇게 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이 세 가지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건축하는 제도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강하다라면은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 100가지가 있다.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럼 문제 생긴 자 30가지는 설치 못하도록 줄여야 되겠죠. 이와 같이 용도의 종류,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 숫자를 줄이거나 건폐율 용률 수치를 줄이는 것을 뭐라 부른다? 강화라고 합니다. 자, 용도적 제한을 정했을 때 부족한 점이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건축물 용도 숫자를 100가지에서 30가지 더 추가로 한다. 건폐율 용적률 수치를 더 늘려준다. 이걸 뭐라 부른다? 완화해서 건축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용도적 제한만 적용했을 때 부족함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죠.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해결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완 기준. 여기 있는 강화 완화한 무슨 기준? 보완된 기준 가지고 건축해 함으로써 해결한다 이 뜻이에요. 용도지구는 용도적 제한의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서 용도지역의 이 세 가지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이 보완된 기준 가지고 건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질이 이거는 보완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상호 중복 지정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용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하나 딱 지정되죠. 지정했을 때 뭐 부족한 점이 있다, 문제점 생기면 용도 지구를 중복해서 지정도 되고 또 하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용도 지구를 여러 개 중복해도 어떻습니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도지구 제목 옆에다가 이래 썼어요. 상호 중복 지정 가능이라고 써요. 용도지구는 상호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썼어요. 이번에 용도지구 지정해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기로 결정을 하는데, 자, 법률상 용도지구 종류가 경관지구부터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복합용도지구 해서 9가지가 있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시행령상 용도지구 3분이라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군관리계의 결정으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같이 3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도 3분 변경할 때는 도시군과 결정을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용도지구 지정 목적이 용도지역을 보완해야 되죠. 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아니면 부족함이 생겼을 때 강화해서 보완하는지 완화해서 보완하는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교재에 자, 거기에 77쪽에 경관지구 보시고. 자,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존, 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관지구. 경관이라는 것은 경치를 본다 이 뜻이고,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보존해주고 관리해주고 형성 만들어주는 지구다 이 뜻인데, 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 서울특별시예요. 자, 서울특별시 도심을 관통하는 강이 있죠. 자, 이 무슨 강입니까? 한강이다. 자, 여기가 서울특별시의 도심이에요. 여기가 용도가 주거나 상업지역이에요. 자, 그럼 강 주변에 주거나 상업지역 건물들이 이렇게 자 써버리면은 강의 경관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가리고 있잖아, 지금. 이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강의 경관을 안 가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는 이 한강변 이 주위에는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여기다가 이걸 지정합니다. 지정하면은 자, 용도상 이렇게 건물을 가릴 만한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강화, 좌우 종류 숫자를 줄이고, 특히 또 용적률 같은 거 있죠? 이걸 줄여버립니다. 강화해서 여기에다가 최대한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한다 이 뜻이에요. 실제로 여기 가보면은 강변공원 조성대가 있죠. 서울에 가보시면은 건물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경관지구다 이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고도지구라고 되어 있죠. 고도지구. 자, 경관지구는 그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거기에 시행령상 세분되는 것 경관지구에는 자연경관지구라 되어 있죠. 산지, 구릉지 등 자연 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고, 시가지 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자,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이 시가지 경관지구는 주로 전용 주거지 같은 데 많이 지정됩니다. 그 다음에 특화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 수계라는 것은 강이나 호수를 말하죠. 수변, 물 주변입니다.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자, 제가 저게 그린 그림 있죠. 한강변 저기에 지정되는 것이 특화 경관지구예요. 강 주변 같은데. 자, 경관지구는 시험에 뭐 묻느냐? 종류를 잘 묻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의 자자 동그라미, 시가지 경관지구의 시자 동그라미, 특화경관지구의 특자 동그라미. 자, 이래서 자시특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시가지는 중심지 경관지구로서 바꿔내고, 자, 특화경관지구는 수변경관지구로 바꿔냅니다. 그럼 다 틀리겠죠? 네, 그렇게 잘 바꿔놓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 가서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 효율적 규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줄침이다.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것이 고도지구예요. 자, 고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자, 어떤 점을 보완하는지 봅시다.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에 최고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도지구예요. 높이 규제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일정 높이 이하로만 지어야 돼요. 이 정도면은 뭐 10m 이하, 8m 이하짜리 건물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낮은 건물만 넣어야 되죠. 이게 고도지구예요.
그러니까 고도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자, 우리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여기 관제탑이 있고 비행기가 활주 타고 날아가죠. 자, 여기에 비행기가 활주로와 같은 방향에 있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하면은 이런 건물이 들어서면은 비행기 착륙에 문제되죠. 이럴 때 여기 낮은 건물 넣기 위해서 뭘 지정한다? 고도지구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공항을 처음 설계했던 분이 이 공항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바보가 설계했습니다. 공항의 비전문가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설계. 그러다 보니까 공항을 넣을 때 이 사람 바보가 뭐라 생각했냐? 아무래도 도심에 넣어놔야 여기나 저기서 이용하기가 좋지 않느냐.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항은 어디에 있었다? 도심에 있었어요. 도심에. 서울의 공항 원래 어디 있었어요?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 서울도에 서울공항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도 안 되니까 70년대 이후에 강남 개발하니까 여기에 개발된다 안 된다? 고도주가 들어오니까 건물 못 짓죠? 낮은 건물밖에 못.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옮겼다? 김포로 옮긴 거예요. 부산의 원래 공항은 김해가 아니죠? 수영입니다. 자, 거기 지금 가보시면 해운대 센텀 시티라 해가지고 100층짜리 아파트 쫙 들어가 있어요. 활주로 자리에. 거기 부산은 떡 버티고 있어요. 부산 발전이 안 된다. 자, 울산광역시 공항 어디 있어요? 울산광역시 지도의 정중앙. 저기 있죠. 자, 저 지역도 좀 있으면 저 공항이 영원히 울산공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옮겨야 될 거예요. 자, 자꾸 호계 쪽에서 이제 송정 쪽으로 개발이 돼가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울산공항 전체가 다 개발될 거예요. 그러면 저거 옮기자 소리 하겠죠? 예, 옮길 겁니다. 저 외곽으로. 예. 그래서 결국은 저 대한민국 모든 도시의 공항을 여다 다 지났어요. 도심에다. 그러다 보니까 고도지구가 정의이 되니까 도심 발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 고도지구 같은 게 들어오면은 결국 낮은 건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도심 발전에 상당히 좋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런 고도지구 같은 경우 공항 주변에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방화지구라고 되어 있죠.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방화지구는 우리가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는 뭐 볼 수가 있죠. 자,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을 90%까지 줍니다. 자, 그러면 건폐율이 90%라는 것은 대지면적 90% 건물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 중심상업지역에 대지가 있다면 자, 건물이 90% 앉아버리니까 거의 다 대지에 건물이 앉아버려요. 옆 대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앉아버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어떻습니까? 바짝 붙어봅니다. 예. 그럼 이 건물에 화재가 났다. 바짝 붙은 옆 건물로 다 옮겨 붙어버리죠. 이게 문제점이다.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건폐율을 줄이면 간격이 벌어지겠죠. 건폐율을 줄이면 의미가 없어요. 줄이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곳에 지정하는 것이 뭐다? 방화지구를 지정합니다. 지정하면은 여기는 건축물을 전부 다 내화구조 시공해야 돼요. 자,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화구조 시공이 되면은 설사 불이 나더라도 옆으로 옮겨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 중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은 시설은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버린다? 강화시켜서 줄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완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방제지구라 되어 있죠. 풍수의 산사태, 집안 붕괴, 그 밖에 재예방이 필요할 때 지정되는 것인데, 이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는 곳이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가지 방제지구라는 것은 도심 같은데 옛날 우리
삼풍백화점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건물에 지정되는 것이 시가지 방제지구. 삼풍백화점은 1980년대에 이 백화점이 하루아침에 내려앉아 버렸죠. 네,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자, 백화점 바닥판이 한층 바닥판이 넓어요. 백화점이니까. 그럼 이걸 받치는 기둥이 여러 개 들어가야 되죠. 네, 여러 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위에 또 바닥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받치는 바닥판은 없앱니다. 기둥을 없애버려요. 건축 이 백화점주가 기둥 하나 없으니까 상품한 코너 하나 들어오더라. 이제 돈만 생각한 거예요. 무리하게 중간에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다 없앱니다. 전층에. 그 무게가 견디다 무게 때문에 못 견디겠죠. 그때가 언제냐? 5월 8일 갓 지난 날. 5월 9일인가 10일인가 그래요. 예. 자, 시집간 딸이 남편 출근시키 하나 낳고 엄마한테 백화점 가서 어버이날이니까 옷 하나 사주려고 냉면 한 그릇 잘 먹고 들어가가 보는데 그냥 쿵쿵쿵쿵 쫙 끝. 10초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무게 못 견디서 바닥판 떨어지기 시작하죠. 위에 층부터 툭툭툭툭툭 끝. 수백 명이 압사됐죠. 결국은 이거는 이런 건물이 오늘날 있다면 이런 건물에다가 뭘 지정한다? 시가지 방제지구 지정해서 시설 개선을 시키겠죠. 그렇게 해서 제2방하는 것이 첫째고 또 자연방제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곳이다. 어느 해안이다. 자, 여기는 바닷물이 범람이 자주 일어납니다. 여기다 건물 지으면 됩니까? 그러면 수물이 돼버리겠죠. 이런 곳에다가 자연방제지구 지정해서 건축을 못하도록 제한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제2방식 방제지구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은 방제지구는 두 가지가 있죠. 시가지 방제지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심 같은데 시설 개선이란 말에 밑줄 치시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제2방이 필요한 지구가 시가지 방제지구고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지역으로서 줄칩니다. 건축 제한,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을 통하여 재예방이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방제지구는 두 가지. 그리고 앞에 다시 돌아가서 보호지구 봅니다. 문화재 중요시설물, 항만이나 공항 같은 대통령 제한 시설을 말하죠.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보호지구예요. 보호지구라는 것은 문화재 같은 거, 중요시설물, 중요한 생태지역, 이런 지역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이런 시설과 지역을 보존해요. 이 지정되면은 건축물 용도가 대폭 강화되어 버립니다. 사실상 설치할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건물 숫자를 확 줄여버려요. 설치 못하도록.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곳이 서울에 가면은 여기 삼각산이 이렇게 있죠. 삼각산 밑에 뭐가 있어요? 청와대가 있죠. 청와대 밑에 뭐가 있습니까? 경복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복궁 문화재죠. 청와대는 중요시설물이에요. 그러면 청와대 주변에 일반 건물이 들어오면 청와대 보호 보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경복궁 주변에도 일반 건물이 들어오면 경복궁 문화재 보호 보존에 문제 생기죠. 이런 곳은 용도적이 전부 뭐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시설이나 문화재나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이 주변 지역에다 이걸 지정해 버립니다. 그럼 건물 못 들어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대폭가가 돼 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자 1960년대 사진을 보면은 경복궁 주변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경복궁 담벼락을 자 벽 삼아서 판잣집 엮어 살았죠. 문화재 보존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정부 들어와서 이거 싹 없애버려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지정하면서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40억짜리 되는데 이게 지정되는 순간 얼마? 건물 못 짓죠? 영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갑이다. 정부에 진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정해야 돼요? 말아요? 살라면 말아야죠. 이때는 그랬다. 그런데 갑은 몰랐어. 네. 나라에다 전화하니까 아리따운 목소리가 봤죠. 네. 그런 이야기는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 어디로 갖고 하니까 남산 분실로 오시라. 안 그래도 남산 분실 가니까 딱 대기하고 있죠. 어서 오시라고. 자 문이 철컹 닫히는 순간 커피가 안 주고 코피만 터지더라. 사정없이 두드려맞습니다. 뭐라면서 나란 일에 네가 왜 입을 대느냐 해서 박살이 나요. 그러면 잘못했다 내가 살리도 하면은 1년 동안 정신교육 받고 나가야 되죠. 정신교육 받으면 정상적인 사람도 예 미친 사람 때문에 그래야 나가서 그 사람 말을 안 믿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자 1년 동안 정신교육 받는데 안 미쳤다 그러면 지금도 안 왔죠 집에.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자, 그런 참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 여러분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낸 거고, 뭐 우리나라만 이랬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악랄한 독재 정치를 한 나라가 있습니다. 가장 악랄한 독재 정치. 어딜까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말 안 들으면 어찌 합니까? 목 내밀어 잘라버려. 단두대 들어봤죠? 그 공포정치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와 가면 밀어 턱턱 잘라가 갑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아주 악랄한 독재를 겪으면서 만든 게 민주주의예요. 예. 자 요즘 이래 안 하죠. 요즘은 만약 이렇게 한다면 국가에서 보상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지금 여기 도로, 큰 주차장, 광장 아예 공지로 에워 사뿌렸죠. 건물 자체가 못 들어옵니다. 자 이런 것이 보호지구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자 보호지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보호지구는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보시면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보존을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 뭐 경복궁 같은 데 대표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같은 경우는 중요시설물 보호와 기능 유지 등 및 정진을 위해서 필요한데 뭐 항만이나 공항 이런 같은 중요시설물뿐만 아니라 우리 청와대 같은 공공시설이 있죠. 이런 시설에도 지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뭐 창녕의 우포늪 같은 데 이런 것이 지정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 위에 보면 칠학지구라고 되어 있죠. 칠학지구 찾았습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공구역의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되어 있는데 자 칠학지구에서 칠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건축물이 한 두세 채 모이는 걸 칠학이라 하고 부락이라고 하죠. 부락은 한 20포 모이는 거. 마을이라고 하죠. 한 40포 모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두세 채 정도 칠학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것을 정비하겠다. 어디서? 산림지역에서. 자, 산속에 나홀로 건물들이나 두세 채 이래 뭐 건물들이 뭐 있죠? 이거 정비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칠학이니까. 자,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산림해소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인근 지역에 여기다가 마을을 조성해서 자, 여기에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주시키죠. 그 산에 있는 이런 흩어진 건물들을 다 정비시켜줍니다. 자, 그래야 산림 해소를 막을 수 있으니까. 마을을 조성하려니까 여기에 주택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마을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 살 집이 있어야 되죠. 예. 뭐 상가도 들어가야 되죠. 이런 시설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이 지역이 용도 지역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공구역 같은 용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건물을 넣을 수 없는 용도예요. 그러면 이게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결국은 이런 마을을 여기 조성하려니까 이 용도에 이게 허용이 안 돼요. 부족한 점이 생겼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지정한다? 칠학지구를 지정해서 이런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줍니까? 완화해 주는 것이 칠학지구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1960년대까지 대한민국 산은 온전한 산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민둥산이고 아니면은 자, 명산이라 해도 벌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너무 산속에 숨어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산림을 훼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개발 통해서 부강해지려면 산림자원도 자, 회복을 시켜야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자, 1970년대부터 이런 칠학지구 제도를 도입해서 산속에 흩어진 칠학들 다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시키죠. 요즘은 산에 가면 나무가 울창하죠. 예. 자, 그만큼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산림 복원 작업을 다 했어요. 네. 엄청나게 빠른 시일 내에 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비행기 타고 저 하얼빈이나 브라디보스텍 가시면은 낮에 비행기 타고 가면 북한 상공을 지나갑니다. 휴전선까지는 예, 숲이 꽉 지가 있어요. 휴전선 넣는 순간 황토색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북한은 거의 다 벌채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칠학지구 제도가 통해서 우리가 훼손된 산림을 빨리 복원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칠학지구다. 이렇게 하시고, 뭐 이걸 볼 수 있는 곳은 여기 주위에는 별로 없고 부산에 가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산성마을이라고 있어요. 부산에 금정산 속에 마을이 좁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 옛날에 이 칠학지구 70년 칠학지구로 조성된 곳이에요. 자, 이럴 때 쓴다. 자, 칠학지구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자, 거기 보시면 자연 칠학지구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까지 줄치고 이런 네 가지 용도 지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자연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 줄칩니다. 개발 제한구역 안 거기 줄치고 자,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칠학을 정비할 때 쓰는 것이 집단 칠학지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앞 페이지 개발진흥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해서 자, 보면은 자, 개발진흥 지구. 자,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는 특정 목적의 개발을 위해서 건축물 용도를 완화를 해줍니다. 용도도 완화이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건폐율 용적률도 다 완화해줘요. 예. 특정적 개발을 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이 자, 강원도에 가면은 설악산이 있죠. 예, 이 설악산이다.
설악산소에 가면은 호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다. 이 말이야. 여기가 뭐냐? 농림자랑경 보전지역인데 호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광객이 많으니까 호텔이 필요하죠. 그럼 이런 부지에다가 자, 이 개발지능지구를 지정해 주면은 자, 여기에 호텔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줍니까?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골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자, 이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하천도 흘러가고 자, 이 마을에 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가 이제 더 이상 지력이 농사 짓기 이제 힘듭니다. 주로 어떨 때냐? 큰 비가 와서 이 하천이 홍수가 안 나죠. 홍수가 나면은 여기에 있는 논에 있는 비옥한 토지를 싹 쓸고 나갑니다. 홍수가. 쓸고 나가면은 농사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농지로서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역 주변에 무슨 수입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농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거 유치해서 설치를 하면은 지역 주민의 수입원도 생기죠. 이럴 때 요 공장이 들어갈 부지에다가 개발진흥 지구를 지정하면은 공장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로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 사는 또 근로자들이 살아야 아파트 같은 것도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농촌 지역에는 아파트 못 들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지정하면은 아파트 같은 게 들어갈 수 용도가 완화된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 있어가지고 시골에 어느 날 이제 군수가 공문이 하나 왔더라요. 네 땅에다가 개발지능지 지정할 테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정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인생이 바뀌는데 네, 다 조용히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온 동네 막 자랑하고 다 댕겨. 그러니까 자랑하니까 뭐랍니까? 처음에. 그럼 손 한 대 사라 이랬죠. 자, 그렇게 해서 묵다 보니까 술값을 다 날릴 뿐이야. 예.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결국은 땅값 오른다는 뜻이죠. 예. 이럴 때 쓰는 것인데 종류는 5가지예요. 자, 여러분 책에 개발지능지구 거기에 보시면은 주거개발지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인데 이 정도면은 주거와 관련된 시설들이 용도가 완화돼 들어갑니다. 뭐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때 쓰는데 이 정도면은 자 공장이든 유통물류 시설의 용도가 완화되죠.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는 관광휴양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인데 이 정도면은 설악산 같은데 호텔이라든지 관광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 완화해 줍니다. 복합개발지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등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때 쓰고 특정개발지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다음에 외의라는 말이 동그라미 이런 기능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때 쓰는 것이 자 특정개발지능지구. 특정개발지능지구는 지정되면 주거나 공업이나 유통물류나 관광휴양기능 들어갈 수 없죠. 그렇게 하시고 자 다시 또 앞에 가시면은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있어요. 주거, 교육환경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인데 자 봅시다. 자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자 우리가 상업지역 같은 데 볼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 같은 데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들어가요. 그럼 이런 위락 숙박시설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상 좋지 못할 때는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강화시켜 버립니다. 이 정도면은. 상업지역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자 여기 큰 도로가 이렇게 있죠. 자 도로가 옆에는 백화점이나 은행 빌딩이나 업무 빌딩 등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음식점이 있죠. 또 그 한 블록 뒤에 들어가면은 자, 유흥주점이나 모텔 같은 것이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쪽에도 상업지역인데 여기에 자, 아파트가 있다. 그럼 아파트 주변도 상업지역이니까 여기도 위락 숙박시설 들어오면 됩니까? 주거환경상 조치 못하죠. 상업지역이라도. 또 이쪽에는 애들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애들 학교 주변도 상업지역이니까 위락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이럴 때 여기 지정이 돼요. 지정되면은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버린다? 강화시켜버려요. 나주 중개업할 때는 상업지역 할 때 꼭이가 어디에 있는 지정되어 있는 잘 확인하고 해야 돼요. 자, 상업지역에 뭐 위락이나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나 부지를 중개해달라 하면은 아파트나 학교 주변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는 허가 자체가 안 나요. 이것 때문에.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자, 지역의 토지용상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다음 줄치입니다.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자, 복합용도지구는 복합개발. 자, 특히 복합상가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이런 완화시켜 주죠. 예. 그래서 이게 지정되는 곳은 어떤 곳이 있냐? 자, 상가 부족 지역에 대부분 지정합니다. 상가 부족 지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 같은데 이런 곳에 지정이 되는데 자, 이렇게 지정하겠죠. 자, 여기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자, 이제 아파트 단지 갓 조성이 됐습니다. 자, 입주를 했는데 주변에 상가지역이 없어요. 멀리 가야 됩니다. 이랬을 때 상가 부족하죠. 그럼 이런 곳에다가 여기다가 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해서 여기에 복합 상가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해 주면은 자, 여기에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가까운데 여기에 상품 사러 갈 수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복합용도지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전부 다 제가 그림 그리면서 일부러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는 이해하라 이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용도지역에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이 생겼을 때 강화 완화해서 어떻게 보완하는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양갈로 3번에 시도, 대도시 조례안 용도지구 세분 및 지정에 동그라미 1번은 5, 6을 따라 보시고 동그라미 2번은 3, 4월에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도 3, 4월에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복합용도지구의 지정기준 등이다라고 되어 있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옆에 보면 참고라 되어 있죠. 복합용도지구는 다음 지역에 지정한다라서 딱 세 가지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돼요. 줄칩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 줄치고 옆에 씁니다. 상가 부족 지역이라 쓰면 돼요. 자, 상가 부족 지역. 자, 이거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전용 주거지역은 왜 지정 안 합니까? 그것도 상가 부족인데. 어? 전용 주거지역도 상가가 부족한 지역인데 왜 지정 안 해요? 전용 주거지역은 고급 주택이 있는 곳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옆집에 이렇게 상가 들어오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안 해요.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왜 지정 안 합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된 곳이죠. 그러니까 상업권이 들어가니까 지정할 필요가 없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니까 지정할 필요가 없고, 공업지역에 전용공업지역 왜 지정 안 합니까? 전용공업지역은 사람이 주거생활하는 곳이 아니죠. 공장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 지정할 필요가 없고, 중공업지역은 왜 안 돼요? 중공업지역은 상업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외에 녹지지역, 관리, 농림, 자란경, 보존지역은 마을을 형성 못하죠. 그건 산이고 논이고 아니면 마을 형성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녹지, 관리, 농림, 자란경, 보존지역 중에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용도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다? 계획관리예요. 계획관리. 그래서 계획관리는 상가가 부족하니까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무조건 이러는 게 아니고. 예.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이다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용도지구가 정되면은 용도지구는 자, 건축을 제한하는데 어떻게 제한합니까? 강화 완화해서 제한한다 했죠. 그 강화 완화한 기준은 무슨 기준? 보안 기준이라 했어요. 여기에 따라 건축 제한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시험에 첫째 뭐 묻느냐? 용도지구에서 지역이 됨으로써 용도지역 세 가지 하는 강화 완화한 보안 기준이 어디에 규정했느냐를 첫째 시험에 물어요. 예, 이 보안 기준이 대부분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조례에 대부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계획. 자, 그 다음에 법령.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용도지구는 조례에 다 규정을 다 해놨어요. 자, 계획에 규정한 것이 두 가지예요. 고도지구와 개발 진흥 지구. 자, 법령에 규정한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용도지구 건축 제한이라가 있죠. 용도지구 안에서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 정했다 이 뜻이에요. 자, 옆 페이지 가서 양갈로 1번의 경관주간의 건축 제한부터 봅시다. 경관주간에서는 그 지구 경관의 보존, 관리, 형성에 장애된다고 인정하여 다음 줄칩니다.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가 없다. 자, 그 칠판에 보세요. 경관주가 정되면은 경관을 보존, 관리, 형성에 문제되는 시설들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용도를 어떻게 합니까? 강화, 줄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설치할 수 없는 건물들은 어디다 정해놨다? 그 앞에 보면 도시공객 조례에 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 해놨죠.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이 설치 못하는지는 시험에 안 물어요.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겠죠. 조례에 정했다만 알고 있어요. 경관주는 어디에 정해놨다? 조례. 그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다만 다음부터 다 그게 동그라미 2번, 3번까지 다 버리세요. 그 줄친데만 딱 보시고. 자, 다만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버렸습니까? 자, 이번에 고도주간의 건축 제한. 고도주간에서는 줄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줄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칠판에. 자, 고도지정되면 건축물 높이에 뭘 규제합니까? 최고 한도를 규제해요. 자, 그래서 그 한도를 어디다 정해놨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정해놨어요. 그 계획에 정해놨어요. 그것도 얼마를 정했느냐 그런 건 안 묻고 도시군 관리 계획 정했다는 거 있죠? 네. 그것만 묻습니다. 시험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편 넘어갔어.
방제주관의 건축제한. 자, 방제주관에서는 풍수의 산사태, 집안붕괴, 지진 그 밖에 재예방에 장애된다 인정하여 줄칩니다. 도시공객 조례가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자, 우리 여기 방제지구를 보시면은 방제지구는 특히 자연방제지구 같은 경우 건축 못하도록 제한시켜버리죠. 자,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 다 어디다 정해놨다? 조례에다 정해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 있죠. 다만 다음은 다 버리시고. 칠학주안의 건축자. 자, 자연 칠학주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자, 줄칩니다. 영별표 23. 즉 법령에 정해놨다는 뜻이고, 이번에 집단 칠학주안의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개발자금 진행 및 관련 특별조치법, 그게 줄치면 돼요. 정한 바에 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칠학주가 지정되면은 자, 이 마을을 조성한 이곳에 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완화해 줘야 되죠. 이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는 어디다 정해놨다? 법령에 정해놨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칠학주구는 어디다 정해놨다? 법령. 이거는 시험에 잘 묻습니다. 내용을. 다음 중 칠학주구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거 소개 안 돼 있죠. 네. 예, 나 나중에 제가 8월 달에 다 정리해 준다 그랬죠. 네. 거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에 논다. 그 칠학주구 뭐 하는 곳이에요? 산골에 마을 만드는 곳이죠.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외워가는 몸품이다. 이해를 해야지. 자, 산골에 마을을 만드는데 주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들어간다. 걸린 상가는 필요하죠. 자, 발전시설은? 자, 그 사람 전기 써야 되죠. 그럼 방송통신시설은? 왜? 그 사람 휴대폰 써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외울 것이 없다. 예. 그럼 정신병원은? 실제로 시험에 정신병원으로 나왔어요. 답이. 정신병원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렇게 이해만 하면 쉽게 찾는데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놓는 이 칠학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14개를 그냥 외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정신병이 놓으니까 이게 더 맞나 안 맞나. 자기도 헷갈리죠. 예, 그러니까 야, 정신병원은 산골에 조용한 데 있어야 돼. 이거는 맞다. 아니, 뭐 사람 사는 마을인데 거기다 정신병원 넣으면 안 되죠. 예. 자, 그렇게 놓기 때문에 자, 그렇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 개발진흥주구 보세요. 줄칩니다. 개발진흥주관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돼 있죠. 그까지 줄치면 돼요. 자, 개발진흥주도 마찬가지죠. 특정 목적 개발을 위해서 용도를 완화시키는데 그 완화되는 용도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에 위반해서 건축하지 말았죠.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계획에 정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특정 용도 제한 주관의 건축 제한. 특정 용도 제한 주관에서는 주거기능, 교육환경 훼손하지 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다 인정하여 줄칩니다.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줄쳤어요. 자, 여기 특정 용도 제한 주거는 주거 환경이나 청소년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락이나 숙박시설 같은 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곳이죠. 이걸 어디다 정해놨다? 조례에다 정해놨다. 자, 그 다음에 보호주관의 건축 제한 줄칩니다. 보호주관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가 있다. 줄쳤어요. 자, 여기 보호주관 보세요. 이게 정되면 건축물 용도를 대폭 강화시키죠. 수백 가지 설치할 수 없는 건물을 다 나열해야 될까요? 설치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나열할까요? 설치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나열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다 하나 해놨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박스 안에 역사, 문화, 환경 보호주 보시면은 문화재 보호법 적용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에 제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다음 줄칩니다.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것만 넣어라 이 뜻입니다.
1번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줄칩니다.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것만 넣어라. 생태계 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존을 제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줄칩니다.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것만 넣어라. 자, 그래서 보호지구도 결국 어디다 정해놨다? 조례에 정해놨어요. 복합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복합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줄칩니다. 다음에 따른 건축물 중에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줄치고, 그래서 복합용도지구가 정되면 용도가 완화되죠. 조례에 정한 것만 넣어라 이 뜻인데, 그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 있죠. 그런 3, 4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4번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의 예외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 달쯤에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구다라는 것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적용했을 때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이 생겼을 때 세 가지 하는 강화하고 완화한 보완기준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용도지구가 건축 제한을 한다는 것은 보완기준 적용을 어디에 규정했느냐 중요하다 그랬죠. 대부분 어디입니까? 조례고 계획에 정한 것이 고도지구와 개발지구. 지락주는 어디에? 법령에 정해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잠시 쉬었다가 거기에 세 번째 용도구역이라 되어 있죠. 자, 글로 갑시다.